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지영입니다. 네, 2022년 네, 투투투 새해가 밝았네요. 저는 둘둘둘이 들어가서 왠지 막 더 좋더라고요. 물론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네, 그래도 2022년 되게 좀 1975년에 태어나서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2022년 숫자가 참 좋아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해인 것 같아요. 자, 새해 첫 영상, 무슨 내용 다룰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아니, 왜 정초부터 죽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활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는 새해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자, 왜 하필 죽음이냐?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본인이 영생불멸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죽는다는 건 알지만 진짜로 그렇게 막 굉장히 실감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정말 죽는다는 걸,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를 용기를 내어서 직면을 하게 되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더 명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참고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네, 막 얼룩도 졌어요. 오래돼갖고. 네, 이 책이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과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분이 쓴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사망 심리학을 창시하셨다는 뭐 얘기도 기억에 있기는 한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과 직면해서 그거를 맞닥뜨렸을 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해지고 본인의 후회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또 당연히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달해드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또 멘토쌤하고도 멘토쌤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삶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죽음을 다루게 되면서 이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뒷장에 좀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요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요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는가?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는가?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바로 지금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후회하는 거, 이걸 더 할 걸,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좀 오래 그거를 더 하면서 좀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일에 너무 몰두해 있고, 막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뭐 일으켜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거에 너무 몰두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일중독인 사람들, 그래서 성취에 굉장히 목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본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왜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내 아이들이 크는 그 모습들을 왜 내가 보질 못하고 왜 이렇게 일에만 몰두해서 살았을까? 그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뭐 아들과 산에 등산을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 못한 걸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연을 더 보지 못한 것, 자연을 더 누리지 못한 것도 굉장히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예. 사는 동안은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들의 눈이나 뭐 시선이. 지금 내가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기도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각자 다. 근데 막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의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의 판단을 남들의 시선에 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둬서 살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에서 정초부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한번 주제로 꺼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어떨 때 활용하면 좋냐면요. 저도 이제 이거 쓰는 방법인데 예전에 제가 이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멘토쌤께서 지영쌤이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지금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냐.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던 길을 갔어요. 네. 가는 게 제가 죽음을 앞두고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가서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거기서 또 얻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선택에 헷갈릴 때 그때는 내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좀 판단이, 선택이 좀 더 명료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잘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더 집중하고 정말 현재를 중요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딸아이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요. 딸아이가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인사할 때 마음은 좀 찡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작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덜 후회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좀 더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록 삶의 밀도도 높아지고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좀 자주 생각하시면서 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